매년 3월 24일은 세계 결핵의 날입니다. 결핵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무서운 감염 질환인데요. 지금도 꾸준히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결핵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김주상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도 결핵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기생충에 나온 대사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결핵이 좀 과거의 질병이고 요즘 사람들은 잘 안 걸리는 질병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결핵하면 먼 나라 얘기거나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WHO 보고에 의하면 2018년 한 해 결핵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150만 명이고요. 해마다 약 1,000만 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한국으로만 한정해서 보면 2017년 한 해는 36,044명이 발생했고요. 약 1,816명이 사망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러한 발생률은 이렇게 OECD 국가 중에 저희가 단연 1위인데요. 1위요. 네, 인구 10만 명당 70명 정도 달하는 정도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2위인 국가가 여러분도 생소한 라트비아라는 곳인데 10만 명당 32명이고요. 3위가 멕시코인데 22명이어서 한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의 결핵 발생률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2011년을 기점으로 결핵 환자 발생률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를 하고 있고요. 국내 결핵 발생의 특징은 노인 결핵 환자가 증가한다는 것이 매우 두드러진 점인데요. 전체 결핵 환자의 약 65%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전체 환자 중에 약 45.5%가 노인 결핵이고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70세 이상 노인 인구의 결핵 환자는 결핵 발생률로만 치면 아프리카 후진국의 발생률하고 거의 비슷하다. 우리나라의 노인 결핵이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결핵이 과거 질병이라고 생각했었고 또 이제 우리나라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질병이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상황이 심각하네요. 자, 그렇다면 결핵은 어떤 질병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핵이란 병은 결핵균이 우리 몸에 감염돼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사실은 1882년에 로버트 코흐 박사에 의해서 처음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후로도 많은 감염병을 일으켜서 역사상 가장 오래된 감염병이고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무서운 감염성 질환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전 세계적으로 1950년대 후반에 처음 결핵약이 개발되기 시작해서 현대적인 표준 치료라고 하는 것이 완성된 게 1980년대 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이 결핵에 걸리면 암처럼 치료되지 못하고 사망하는 무서운 질병이었고요. 최근에는 EU에서 이제 결핵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봤듯이 결핵하면 대표적인 증상은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격혈을 떠올리는데요. 이거는 이제 결핵균이 체내에서 증식해서 오래되면 기침할 때 피가 나오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정말 과거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만큼 현대에 와서도 결핵에 대한 경각심은 계속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결핵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결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핵균이 환자한테 들어와서 감염을 일으키는 건데요. 환자가 기침을 하면 비말을 통해서 이제 공기 중에 나타나게 되고 공기 중에 균이 떠다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흡입하게 되면 사람에게 감염이 되는 병입니다. 이렇게 감염이 되면 요즘 코로나 같은 거는 이제 기침을 하게 되면 공기 중에 감염병도 되고 접촉해서 감염이 되기도 하지만 결핵은 공기 중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감염된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을 하게 되면 활동성 결핵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되게 보통 이 활동성 결핵에 걸린 사람은 통상 증상이 발생한 후 진단 전까지 약 200명 정도 환자를 접촉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에 약 30에서 50% 정도는 감염시킬 정도로 매우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고요. 약 100명이 결핵균에 감염됐다고 가정해보면 10명 정도가 활동성 결핵으로 향후 진행이 되는데요. 이 중에 반절은 2년 이내에 발생을 하고 나머지 반절은 평생에 걸쳐서 좀 느리게 발생을 합니다. 최근에 활동성 결핵 환자 접촉을 한 사람이라든지 HIV 감염증이라든지 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면역 억제제 복용하는 사람 등 면역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활동성 결핵에 진행될 확률이 약 20배 이상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공기 감염이 되는 질병이라고 하니까 더 네.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결핵의 증상에는 어떤 게 있나요? 네, 결핵은 공기 감염을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호흡기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네. 호흡기 증상의 가장 흔한 형태는 기침입니다. 사실 기침은 감기나 천식, 비염, 너무나 다양한 질환의 첫 번째 증상인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많은 전문가는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결핵을 반드시 의심해서 엑스선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외에도 결핵으로 인한 호흡기 증상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으로 알고 있는 게 이제 객혈입니다. 객혈 외에도 흉통, 호흡곤란, 식욕부진, 체중 감소, 자고 일어나면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나는 식은땀 같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이 어떻게 보면 호흡기 증상이 가장 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호흡기 말고도 다른 증상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결핵은 대부분의 호흡기 증상이지만 호흡기 증상 외에도 우리 몸의 모든 장기를 다 침범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곳이 이제 가슴막 결핵인데요. 흉통과 호흡곤란, 마른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쇄골 부위에 림프샘이 침투하여 목 부위가 이제 부어오르고 통증이 발생하는 림프샘 결핵이 있습니다. 예. 이 외에도 설사나 혈변을 증상을 호소하는 장결핵, 두통이나 경련을 일으키는 예. 결핵성 뇌수막염, 또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결핵성 심낭막염 등 결핵이 침범하는 장기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예. 네, 저는 객혈만 좀 생각했던 것 같은데 결핵의 증상이 이렇게나 다양하군요. 네. 자, 그럼 결핵이 의심돼서 내원하게 된다면 어떻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나요? 네,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 가장 먼저 과거나 최근에 결핵 환자와 접촉했는지를 저희가 먼저 확인을 하고요. 네. 그 흉부 엑스선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결핵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이면 결핵균에 의한 감염병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결핵균 가래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결핵균 가래 검사는 현미경으로 보는 도말 검사법, 그다음에 균을 키워서 확인하는 배양 검사법, 그다음에 결핵균 유전자를 확인하는 결핵균 PCR 검사법, 예.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진행을 하게 되고요. 예. 검사를 통해서 결핵균이 확인되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빠른 시간 내에 하고 결핵 표준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초기 검사로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흉부 CT나 기관지 내시경 등의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결핵은 어떤 경우에도 빠르게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예. 그만큼 또 결핵의 예방법도 중요할 텐데요.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알려주시죠. 네, 결핵은 대부분 공기 감염병이기 때문에요. 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기침을 통해 전염이 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마스크, 그다음에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잘 실천하고 계십니다. 네. 예. 근데 결핵은 코로나와 달리 공기를 매개로 감염되는 질환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진단 전까지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보건당국에서는 활동성 결핵 환자가 발생하면 접촉자 조사를 통해서 잠복 결핵 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에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예. 이에 따라 충실히 치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결핵은 감염력이 높지만 진행되는 속도는 매우 느려서 개인의 면역력에 따라서 크게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적절한 운동을 유지하시고 과음이나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몸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침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꺼려하고 있는데요. 예. 해외에서는 바이러스 전염병 유행 시에 결핵 진단이 지체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2주 이상의 기침을 한다면 안심병원 등을 방문해서 반드시 결핵 검사도 같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또 특히나 평소 동반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이런 때일수록 의료기관을 피하지 마시고 오히려 적극적인 관리로 건강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오늘 말씀 들어보면서 결핵이라는 그 질병의 이름은 익숙한데 결핵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 잘 몰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오늘 좋은 말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